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그러니까 면접은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면접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의사소통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뭐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상견례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한번 보고 그냥 합격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뭐 관행처럼 이렇게 해왔다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면접 자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우수, 그다음에 미흡 이렇게 있잖아요. 나머지 이제 보통이고. 그래서 우수를 받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또 미흡을 받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어서 이제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몇 프로 이상은 우수를 줘라. 그리고 뭐 몇 프로 이상은 또 정한 사람들은 미흡을 줘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실제 필기 점수가 되게 높은데 뭐 평균 뭐 90점 이상 되는 사람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합격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답변을 하실 때 그냥 모범 답안만 이렇게 그냥 뚝뚝뚝 얘기를 해버리면 면접관들이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그렇다고 모범 답안을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모범 답안을 말해야 돼요. 그걸 말하면서 거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이제 우수와 보통을 결정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아예 모범 답안에 잘못된 답변을 하면 미흡으로 가는 거지만, 그냥 남들과 똑같은 답변을 하고 거기에 조금만 살을 붙이면 돼요. 그럼 남들과 다른 답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이제 수업을 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외워가지고 모범 답안 외워가지고 필기 공부하듯이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외워서 면접 보는 게 아니니까. 어떤 지자체는 이제 자소서를 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미리.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가지고 미리 이제 제출하는 데도 있고요. 당일날 그 사전조사서, 자기기술서라고 하는 거를 뭐 짧은 시간 이렇게 A4 한 장 주고 보통 경험을 쓰는 거예요. 최근에 뭐 어떤 뭔가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느냐, 그러면 그 실패 이유가 뭐고,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결과는 뭐냐, 이걸 이제 A4 한 장에다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미리 시간을 주고 쓰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짧은 시간에 면접을 봐야 되는데 공정해야 되잖아. 그죠? 누구는 어떤 걸 경험했고 누구는 어떤 걸 경험하지 않았고, 그러면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걸 물어보면 경험한 사람은 면접을 잘 보겠지만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면접 망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에 뭐 15분, 20분, 30분 정도의 시간을 똑같이 공정하게 시간을 주고, 또 경험 질문을 하나 미리 주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미리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면접관이 가지고 그걸로 물어보면 똑같이 시간을 줬기 때문에 경험을 찾아내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공정하게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라든가 또는 자기기술서라든가, 또 어떤 지자체는 인성검사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인성검사는 말 그대로 인성검사예요. 그냥 쭉 찍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뭔가 외워서 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 나는 평소에 뭐 남을 배려한다. 나는 뭐 전에 뭐 친구랑 다툰 적이 있다. 나는 뭐 우선시한다. 뭘 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치는 거거든요. yes, no, yes, no 이렇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냥 쭉 볼 수 있어요. 다만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관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서는 남을 배려한다고 했다가 또 유사한데 다른 질문에서는 남보다 자기를 더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어. 그럼 일관성이 깨지잖아요. 그럼 그게 결과로 나와요. 지방직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애정을 안 물어볼래?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지역 지원했어요? 국가직은 혹시 지원하지 않았어요? 국가직도 지원하고 우리 지역도 지원했으면 뭐 국가직 합격하면 국가직 가실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면접관들이 한다는 거죠. 특히 지역일수록 수도권은 그나마 그래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그런 왜 뭐 우리 지역 지원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좀 덜한데, 이제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지역에 이런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대놓고 물어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안 뽑는 지역들도 있어요.
면접 준비하시면서 해당 지자체 담당 과 다 가실 거죠. 인터넷으로만 준비하지 않으실 거죠. 그죠?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지원한 직렬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보면 나와 있어요. 연락처도 나와 있고, 그 담당자, 주무관들 담당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사이트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거만 띡 보고, 아, 이런 일 하는구나. 오케이, 됐어. 이제 준비됐어. 이러고 이제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직접 해당 지자체에 전화도 하셔야 되고요. 이왕이면 직접 방문하면 오지 말라 그래요. 전화로 여쭤보세요.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꼭 가야 돼요. 가서 좀 여쭤볼 것도 있고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 면접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이 실제 가요.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지원한 과의 과장님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과장님이 음료수도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해서 얘기도 듣고, 현재 지금 우리 이쪽에 업무가 가장 힘든 일이 뭐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고, 공무원 되면 어떤 분야에 좀 신경 써가지고 네가 공직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팁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면접은 이제 개별 면접이고요. 저쪽에 경상도 쪽에 몇몇 지역만 집단 면접으로, 대구인가 어디 이런 몇몇 지역은 집단 면접으로 면접을 보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냥 개별 면접관 2명에 이제 1명 이렇게 면접을 봐요.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20분, 길면 20분, 짧으면 10분, 평균 한 15분 정도 면접을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력서나 자소서나 인성검사, 그 다음에 독서, 충청도 이쪽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독서 책을 한 권 딱 선정해주고 책에 대한 독후감을 써서 내라고 해요. 거기는 그 지자체 장이 독서 공무원이 인문 소양을 펴야 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책을 이제 주고 그 지자체별로 이제 독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4개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상식화해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지자체별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봉사는 좀 하셨나요? 봉사. 내가 면접 볼 줄 알았으면 작년에 좀 봉사 좀 해놓을 걸. 그죠? 아니면 헌혈이라도 좀 해놓을 걸. 피라도 좀 뽑아놓을 걸. 아니면 좀 그냥 인터넷으로, 돈은 많이 없지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기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라도 좀 내가 해놓을 걸. 봉사 면접관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봉사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봉사 실적을 아예 사이트에 이제 합격자 등록할 때 사이트에 입력하게 돼 있어요. 몇 시간 내가 봉사했는지. 그 말은 뭐예요? 아예 그 봉사에 대한 거를 점수화해가지고 면접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면접 준비하면서 봉사하는 친구들 많은 거 아시죠? 그동안은 봉사를 안 했잖아. 못했고. 그럼 언제부터 해야 돼요, 이제? 이제 깨달았잖아. 봉사의 중요성을. 그럼 언제부터라도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지금부터라는 건 언제예요? 당장 내일, 모레, 주말인 거예요. 깨달았는데 지금도 안 하고. 면접관이 물어봐요. 혹시 면접용 봉사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 면접을 위해서 봉사한 거니까. 그동안은 못했지만 면접 준비하면서 봉사를 한 거잖아요. 부끄럽지만 면접 준비하면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의 중요성, 봉사는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제 깨닫고 얘가 봉사를 시작을 했구나. 그럼 앞으로 하겠지. 그래서 그런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개별 면접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를 시키는 지역도 있고요. 1분 내로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시키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련한 면접관들은 자기소개는 어차피 여러분이 외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물어봐. 그래서 자기소개를 시키는 지역이 한 20,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7, 80%는 자기소개 안 시켜요. 바로 그냥 뭐 면접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자리에 오시는 거 먼저 축하드리고요. 면접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제 바로 뭘 봐요? 여러분이 제출했던 서류들, 자소서라든가 자기기술서라든가 이걸 보고 바로 자기기술서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경험이에요? 간략하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죠. 20, 30%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거에 대한 이제 나에 대한 경험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방직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원한 이제 시도, 지자체에 대해서. 서울이나 경기도나 뭐 해당 뭐 이제 지역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자소서나 자기기술서 이런 것들 면접관이 갖고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죠. 윤리 도덕을 어긴 경험을 단순하게 그냥 저 뭐 무단횡단했어요 이렇게만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재활용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 자신도 미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고 그래서 분류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이제 피해가 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면접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면접관이 뭘 물어보겠어? 그럼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추가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내 경험 하나 찾아가지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경험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줄 수 있고 어떻게 개선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까지 연결이 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경험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냥 면접의 답변에 그냥 답변하고 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공무원 면접에서는 그래서 경험을 찾을 때 이 경험이 내가 공직생활 하면서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또 고민해 보시고 연결을 좀 이렇게 시키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을 좀 찾아야 되고요. 기억에 남는 경험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수를 일생한 경험이에요. 뭐냐면 회사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매번 면접 특강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뭐 그 에피소드인데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갔어요.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학생은 아니죠. 이제 직장인이니까 여자분이었는데 되게 어린 분이셨어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제 항상 체육대회 마지막은 뭐예요? 이어달리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달리기를 이제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막내가 나가야 되는 게 어떠냐. 자기가 막내가 나갔으면 좋겠다.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달리기를 못하지만 제가 우리 팀을 위해서 누군가 나가야 되니까 누군가 나가야 됐고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달리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가겠다고 그냥 좀 창피하지만 제가 나가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팀을 위해서 막 죽을 듯 쌀 듯하고 이제 달린 거야. 다행히 이제 뭐 2등인가 이렇게 등수 안에 들어서 그에 대한 이제 뭐 5만 원짜리인가 뭔가를 이제 받은 거예요. 상품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회식하면서 커피나 이런 것들을 우리 팀에게 사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경험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남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했던 거고 되게 불편한 거고 그렇다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조직을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거를 감수한 거죠. 그 정도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막 남을 위해서 막 크게 희생하거나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얘기해도 되고요.